나를 이기면 임신까지 해주겠다며 한국 군인을 조롱하던 오만한 미군 여장교. 결국 전설적인 포격 한 발에 그녀의 마음과 몸이 모두 열려 임신까지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숨막히는 철의 공기. 강원도 철원 민간인 통제선 북쪽의 광활한 포병 훈련장에는 살을 애는 바람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한미연합 포병 사격 훈련의 마지막 날이었다. 며칠간 이어진 훈련의 피로와 마지막 평가에 대한 중압감이 양국 장병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대한민국 육군 제5포병여단 소속의 강철민 중사는 말없이 자신의 K9 자주포 천둥의 포신을 부드러운 헝겊으로 닫고 있었다. 30 초반의 그는 다부지지만 결코 위압적이지 않은 체구에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와 무심한 듯 깊은 눈매를 가졌다. 그의 주변 동료들은 그를 단순한 포수가 아닌 일종의 경외심을 담아 화신이라 불렀다. 컴퓨터와 위성 항법 장치가 모든 것을 계산해주는 현대전에서 그는 여전히 바람의 미세한 흐름을 뺨으로 느끼고 땅의 작은 진동을 발바닥으로 읽어내는 아날로그적 감각의 소유자였다. 그의 손을 거친 포탄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목표물을 찾아 날아갔다. 하지만 미 제2보병사단 제210야 전포병여단 소속 장병들의 눈에 비친 그는 그저 말이 없고 존재감 없는 동양의 부사관일 뿐이었다. 특히 이번 훈련의 미측 통제관인 엘리자베스 리즈 스톰 대위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리즈 대위는 웨스트포인트를 수석으로 졸업한 재원이자 군인 가문에서 나고 자란 전형적인 엘리트였다. 길게 뻗은 금발을 군모 아래로 단정하게 묶고 티끌 하나 없는 전투복을 입은 그녀는 훈련장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냈다. 그녀의 푸른 눈은 언제나 냉철한 분석과 약간의 오만함으로 빛났다. 그녀는 숫자와 데이터를 신봉했고 인간의 감이라는 것을 구시대의 미신처럼 여겼다. 강 중사님, 또 포신이랑 연애하십니까? 후배 하사가 농담을 건넸지만 강철민은 희미하게 입꼬리만 올릴 듯뿐 대답 없이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 그의 시선은 차가운 강철 포신을 넘어 아득히 먼 곳에 자리한 마지막 훈련 목표물을 향해 있었다. 훈련의 대미를 장식할 최종 목표는 악마의 눈물이라 불리는 지점이었다. 훈련장 북동쪽 끝 변덕스러운 기류가 휘몰아치는 협곡 사이에 위치한 직경 10m 남짓의 작은 바위군락.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명포수들이 도전했지만 단 한 번도 초탄에 명중시킨 기록이 없는 전설적인 목표였다. 현대적인 관측 장비와 슈퍼컴퓨터의 탄도 계산으로도 예측 불가능한 난기류 때문에 이곳에 포탄을 맞히는 것은 실력보다는 운이 영역으로 치부되었다. 리즈 대위는 연합군 지휘 텐트 앞에 서서 마지막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었다. 유창하지만 기계적인 억양의 한국어로 브리핑을 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다. 마지막 목표 악마의 눈물. 데이터상 명중 확률은 7% 미만. 하지만 여러분의 최신 장비와 우리의 정밀한 분석이 함께한다면 불가능은 아닐 겁니다. 그녀는 여러분의 최신 장비라는 부분에서 K9 자주포를, 우리의 정밀한 분석이라는 부분에서 미군의 지휘 통제 시스템을 강조하며 미묘한 선을 그었다. 한국군 장병 몇몇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브리핑이 끝나고 각 포반이 사격 준비에 들어갔다. 리즈는 쌍안경으로 각 포반의 움직임을 체크하며 날카롭게 지적을 던졌다. 그녀의 시선이 유독 한 곳에 오래 머물렀다. 바로 강철민 중사가 속한 칠포였다. 그녀의 눈에 수동으로 무언가를 계속 확인하고 디지털 장비보다 자신의 감각을 믿는 듯한 그의 모습은 비효율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처럼 보였다. 저기 칠포의 부사관, 이름이 뭐지? 리즈가 옆에 있던 한국군 연락장교에게 물었다. 아, 강철민 중사입니다. 우리 여단에서는 최고로 꼽히는 명포수입니다. 명포수. 감으로 포를 쏘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
차가운 비웃음이었다. 연락장교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차마 대꾸하지 못했다. 그때 미군들 사이에서 가벼운 탄성과 함께 휘파람 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군의 M109A6 팔라딘 자주포 한 대가 시험 사격에서 목표 근처 20m까지 근접시키는 인상적인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리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는 완전히 미군 쪽으로 기울었다. 이제 한국군의 차례였다. 1포부터 차례로 사격을 시작했지만 포탄들은 악마의 눈물 주변의 변덕스러운 바람에 농락당하며 번번이 빗나갔다. 어떤 포탄은 수백 미터나 벗어나기도 했다. 한국군 장병들의 얼굴에 초조함이 번져갔다. 마지막 강철민의 7포 차례였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포탄을 장전하기 전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포탄의 무게를 손으로 느끼고 바람 소리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었다. 온몸으로 거대한 자연의 숨결을 읽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리즈의 입가에 노골적인 조롱의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보란듯이 큰 소리로 옆의 동료 장교에게 말했다. 물론 주변의 한국군에게 모두 들리도록. 기도라도 하는 건가? 저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전설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순진한 거겠지. 그리고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모든 이의 시선을 받으며 도발적인 푸른 눈으로 강철민을 똑바로 응시했다. 좋아, 내가 제안 하나 하지. 저기 저 말없는 한국의 명포수 양반. 만약 당신이 저 악마의 눈물에 초탄을 명중시킨다면 내가 당신과 결혼해주지.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야. 당신처럼 위대한 전사의 아이라면 기꺼이 임신까지 해주겠어. 훈련장은 순간 얼음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미군들은 휘파람을 불며 환호했고 한국군들은 경악과 분노로 얼굴이 굳어졌다. 한 사람의 군인에 대한, 아니 한국과의 군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모든 모욕과 조롱의 중심에 선 강철민은 그러나 미동도 없이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뜰 뿐이었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처음으로 리즈 스톰 대위를 정면으로 향했다. 그 눈에는 분노도 당혹감도 없었다. 오직 고요한 심해와 같은 평온함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강철 같은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K9 자주포 천둥의 조종간을 잡았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이제 이 사격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그리고 한 군대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 되었다. 정적. 리즈 대위의 폭탄 같은 선언 이후 훈련장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뿐이었다. 모두의 시선은 한 곳, K9 자주포 천둥의 폐쇄기 앞에 선 강철민 중사에게로 향했다. 미군들의 얼굴에는 흥미와 조롱이 뒤섞여 있었고 한국군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제발이라는 간절한 염원이 서려 있었다. 연락장교가 황급히 다가와 강철민의 어깨를 잡았다. 강 중사 신경 쓰지 말게. 저 여자가 미쳤군. 그냥 평소 하던 대로만 하게. 강철민은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깊은 산속의 고요한 호수 같았다. 그는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모욕감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넘어서야 할 거대한 벽을 마주한 장인의 투지, 오직 그것뿐이었다. 그는 디지털 탄도 계산기의 화면을 힐끗 보았다. 풍속, 풍향, 습도, 기압. 수많은 데이터가 쉴 새 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화면의 숫자를 그대로 믿지 않았다. 철원의 바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특히 악마의 눈물이 위치한 협곡의 바람은 살아있는 요물과도 같았다.
계곡 아래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도 능선을 넘어가면서 소용돌이치고 목표 지점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동풍으로 바뀌기도 했다. 기계는 현재의 바람을 측정할 뿐 포탄이 날아가는 수십 초 후의 바람을 예측하지 못했다. 강철민은 포대에서 내려와 흙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한 줌의 흙을 손에 쥐었다가 바람에 날려보냈다. 흙먼지는 그의 예상대로 복잡한 궤적을 그리며 흩어졌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10년 넘게 이 철원의 흙을 밟고 이 바람을 맞으며 살아온 그의 온몸이 거대한 기상관측 장비가 되었다. 피부에 와닿는 공기의 미세한 온도 변화,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의 높낮이, 멀리 산 능선 위 구름의 이동 속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슈퍼컴퓨터보다 더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협곡의 입구에서 한 번, 그리고 중간 능선에서 또 한 번. 두 번의 변곡점이 있다. 지금 부는 바람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반드시 빗나간다. 바람의 길을 예측해서 그 길 위에 포탄을 올려놓아야 한다. 그는 다시 포대로 올라갔다. 그리고 모두를 놀라게 하는 행동을 시작했다. 자동화된 조준 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한 것이다. 뭐 하는 거지? 저 시대에 뒤떨어진 물건을 쓰겠다고. 미군 포병 하나가 중얼거렸다. 리즈 대위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모든 것이 버튼 하나로 해결되는 시대에 직접 눈금을 보며 포각과 편각을 조절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과거 시대의 유물처럼 보였다. 사수 준비됐나? 포반장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다. 준비됐습니다. 강철민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조준경에 눈을 대고 미세 조정 핸들을 천천히 돌렸다.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아주 작은 톱니바퀴의 마찰력까지도 계산의 일부가 되는 듯 했다. 그는 디지털 화면에 표시된 재원 값을 무시했다. 그의 머릿속에 있는 오직 그만이 볼 수 있는 바람의 지도에 따라 포신을 움직였다. 동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손놀림을 지켜보았다. 저 손끝에서 수많은 신화가 만들어졌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좋아. 목표 악마의 눈물. 사격 준비 끝. 포반장의 보고가 지휘 텐트로 전해졌다. 리즈는 팔짱을 낀 채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어디 한번 해봐. 내 그 알량한 감이 내 데이터와 과학을 이길 수 있는지. 스와.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K9 천둥이 노호했다. 육중한 차체가 지축을 흔들며 뒤로 밀려났고 포신에서는 거대한 화염과 함께 155mm 고폭탄이 검은 점이 되어 하늘로 솟구쳤다.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포탄이 날아가는 약 45초의 시간. 그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입을 다물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관측 카메라가 보내오는 목표 지점의 영상이 떠 있었다. 황량한 바위 군락, 악마의 눈물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 외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리즈는 초시계를 노려보았다. 30초 경과. 그녀의 입가에 다시 옅은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역시나. 어림없지. 데이터상 지금쯤 포탄은 하강 궤도에 접어들었을 것이고 이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번에도 실패라는 의미였다. 40초. 한국군 장병들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45초. 이제 끝났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관측 카메라의 화면이 섬광과 함께 하얗게 번쩍였다. 이어서 화면 전체가 거대한 폭발의 충격으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스피커에서는 천지를 뒤흔드는 폭음이 터져나왔다. 잠시 후 먼지와 연기가 조금씩 걷히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모두의 눈앞에 펼쳐졌다. 악마의 눈물이라 불리던 바위 군락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포탄은 정확하게 목표의 정중앙에 꽂혔다.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신의 사격이었다. 훈련장은 일순간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과 K9 자주포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는 강철민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정적을 깬 것은 한국군 포병들의 폭발적인 함성이었다. 와! 해냈다. 강 중사님이 해냈어.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군모를 하늘로 던지며 기쁨을 만끽했다. 수십 년간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위협을, 그것도 최악의 조건과 참을 수 없는 모셔 속에서 자신들의 동료가 이루어낸 것이다. 그들의 자존심이 화산처럼 폭발했다. 미군들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조롱과 오만함은 깨끗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순수한 경외와 충격이 가득했다. 이것은 운이 아니었다. 과학과 데이터를 초월한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경지였다. 그리고 리즈 스톰 대위. 그녀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서 스크린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그녀의 냉철하던 푸른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만난 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가 신봉하던 모든 것, 데이터, 과학, 엘리트로서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그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거대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패배감이었고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경외감이었다. 그녀의 귓가에는 자신이 내뱉었던 말이 저주처럼 맴돌았다. 만약 당신이 저 악마의 눈물에 초탄을 명중시킨다면 내가 당신과 결혼해주지. 임신까지 해주겠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함성의 중심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다. 강철민은 환호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그저 묵묵히 뜨거운 열기가 피어오르는 포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쁨을 드러내지도 승리를 만끽하지도 않았다. 그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담담했다. 바로 그 모습이 리즈의 심장을 더욱 거세게 뒤흔들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조롱하고 무시했던 저 말없는 남자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세계를 단 한 발의 포탄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진정한 신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은 그 신 앞에서 가장 어리석고 오만한 내기를 해버린 인간일 뿐임을. 훈련이 끝난 후 강철민의 신의 한 발은 한미 양국군 부대 전체에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한국군 장병들은 그를 영웅으로 떠받들었고 미군 장병들은 그를 존경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전설의 중심에는 언제나 리즈 스톰 대위의 결혼과 임신 발언이 자극적인 양념처럼 따라다녔다. 리즈는 자신의 경솔했던 발언을 수습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그녀는 훈련장을 떠나는 순간까지 강철민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아니, 애써 피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녀의 자존심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막사로 돌아온 그녀는 며칠 동안 훈련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핑계로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고 틀어박혀 지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이성적으로는 그저 놀라운 실력을 가진 부사관의 성공적인 사격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지만 감성적으로는 자신의 세계가 송두리째 부정당한 듯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데이터와 과학을 넘어서는 인간의 직관. 그녀가 미신이라 치부했던 바로 그 영역이 그녀의 눈앞에서 실제함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 증명의 대가는 너무나도 치욕스러웠다. 젠장 미쳤었어. 내가 왜 그런 말을. 그녀는 몇 번이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했다. 하지만 후회와 별개로 그녀의 뇌리에서는 K9 자주포 위에서 고요히 서 있던 강철민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던 깊은 눈동자, 당연한 일을 해냈을 뿐이라는 듯한 담담한 태도. 그것은 그녀가 지금껏 만나왔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어 안다라는 수많은 엘리트 군인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강함이었다.
그 강함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호기심과 함께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며칠 후 새로운 연합훈련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포격 훈련이 아닌 적의 포격 도발에 대응하여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의 화력 원점을 신속하게 경멸하는 대화력전 시뮬레이션 훈련이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리즈 대위와 강철민 중사가 한 팀으로 편성되었다. 리즈는 지휘 텐트 안 대형 스크린에 펼쳐진 가상의 전장 지도를 보며 작전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예전의 냉철하고 자신감 넘치는 엘리트 장교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적의 예상 도발 원점은 어와 B구역. 우리의 정찰 자산과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통해 적의 포격이 감지되는 즉시 컴퓨터는 가장 효율적인 대응 사격 재원을 산출할 것이다. 우리는 그저 그 재원값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격만 하면 된다. 모든 것은 시스템이 해결해 줄 것이다. 질문 있나? 미군 팀원들은 그녀의 명쾌한 브리핑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한국군 팀원들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다. 그때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철민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강 중사 말해봐. 리즈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사무적인 톤으로 말했다. 강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지도 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어와 B 구역 사이 지도상으로는 평범한 능선으로 보이는 곳이었다. 이곳 C 구역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C 구역? 그곳은 능선의 사각지대라 포를 배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시스템의 위험 분석에서도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곳으로 나왔다. 리즈는 그의 의견을 단칼에 잘랐다. 또다시 데이터에 반하는 감에 의존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강철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시스템은 지도의 등고선만 읽지만 저는 저곳의 지형을 직접 걸어봤습니다. 저 능선 너머에는 겉보기와 달리 교묘하게 파인 자연 동굴과 엄폐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주된 바람 방향을 고려하면 포격 시 발생하는 연기와 소음이 능선을 타고 반대편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초기 탐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적이 우리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다면 이곳이야말로 최적의 기습 지점입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정연했고 무엇보다 현장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그것은 책상에 앉아서는 결코 알 수 없는 발로 얻은 살아있는 정보였다. 지휘 텐트 안에는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한국군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미군 팀원들도 흥미로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리즈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자존심은 그의 주장을 묵살하라고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성은 그의 주장이 무시할 수 없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악마의 눈물을 명중시켰던 그의 통찰력이 단순한 운이 아니었음을 바로 지금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갈등 끝에 그녀는 겨우 입을 열었다. 알았다. 주력은 계획대로 A, B 구역에 집중하되 예비 포대 하나를 C 구역의 가능성에 대비시키도록 하지. 강 중사 C 구역 대응은 자네가 맡아. 그것은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지만 그녀로서는 최대한의 양보이자 타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에 흠집이 생겼다는 사실에 분했지만 동시에 강철민이라는 변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다. 예상대로 적의 첫 포격은 A 구역에서 시작되었다. 리즈의 지시에 따라 연합 포병 부대는 즉각적인 대응 사격을 퍼부었고 시스템은 성공적으로 적의 화력 원점을 무력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리즈의 입가에 득이양양한 미소가 떠올랐다. 거봐, 내 말이 맞았짠.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훈련장을 뒤흔드는 경고음이 울렸다. 경고. 아군 지휘부 근처 피격. 예상치 못한 좌표에서의 추가 포격 발생. 대형 스크린에 표시된 적의 포격 원점은
바로 강철민이 지목했던 C구역이었다. 적은 A구역에서의 포격을 미끼로 던진 후 시스템이 대응하는 그 짧은 순간을 노려 아군의 심장부인 지휘부를 향해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리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완벽했던 시스템은 적의 교활한 기만 전술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 모두가 당황하여 혼란에 빠진 그 순간 단 하나의 목소리가 텐트 안을 울렸다. 7포 C구역 대응 사격 준비 완료. 재원갑 전송 바랍니다. 강철민이었다.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C구역을 향해 포신을 돌린 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정신을 차린 리즈가 다급하게 외쳤다. 전송. 당장. 데이터가 전송되자마자 밖에서 K9 천둥의 굉음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그리고 잠시 후 통제본부에서 연락이 왔다. C구역적 화력 원점 완벽히 제압됨. 시뮬레이션은 끝났다. 결과적으로는 아군의 승리였지만 리즈는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만약 강철민의 예비 대응이 없었다면 지휘부는 괴멸하고 훈련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을 것이다. 훈련 후 강평 시간 리즈는 모든 팀원들 앞에 섰다. 그녀는 잠시 강철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번 훈련의 승리는 전적으로 강철민 중사의 통찰력 덕분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공식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그리고 그의 능력을 인정했다. 그의 경험과 직관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시스템의 허점을 완벽하게 보완했다. 모두 그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인정에 한국군과 미군 팀원들은 모두 진심에서 우러나온 박수를 보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불편한 휴전이 성립되었다. 내기에 대한 어색함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서로의 실력에 대한 존중이라는 단단한 기초가 놓이기 시작했다. 리즈는 처음으로 강철민에게 다가가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강 중사, 어떻게 알았지? 그 C구역 말이야. 강철민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포는 쇠붙이지만 포를 쏘는 것은 사람입니다. 적 또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길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의 말은 리즈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했던 것은 단순한 데이터와 기계가 아니라 자신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눈앞의 이 남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통찰력을 가진 진정한 군인이라는 것을.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철민의 통찰력으로 대화력전 시뮬레이션을 승리로 이끈 이후 훈련장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더 이상 한국군과 미군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나 은근한 경쟁의식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건강한 긴장감과 진정한 연합의 공기가 감돌았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강철민 중사와 리즈 스톰 대위가 있었다. 리즈는 더 이상 강철민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연합작전 능력 향상이라는 공식적인 명분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그를 찾았다. 그녀는 강철민과 함께 작전 지도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지도가 그들의 유일한 언어가 되었다. 강 중사, 이 V437 고지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리즈가 가리킨 곳은 지도상으로 평범해 보이는 수많은 고지 중 하나였다. 시스템은 그곳의 전략적 가치를 중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강철민은 지도 위에 인쇄된 등고선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다. 그의 눈은 숫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산의 능선을 직접 어루만지는 듯 했다. 대위님 눈에는 그냥 산으로 보이시겠지만 제 눈에는 길목으로 보입니다. 여름에 폭우가 내리면 저 앞의 계곡은 순식간에 급류로 변해 전차의 기동을 막습니다.
하지만 저 고지의 칠부 능선을 따라서는 비가 와도 땅이 무르지 않는 마사토 길이 숨어 있습니다. 시스템은 모르는 이 땅을 걸어본 사람만 아는 길입니다. 그리고 저 고개 너머 바람은 이상할 정도로 건조합니다. 그래서 안개가 자주 끼는 날에도 저곳에서만큼은 항상 시야가 확보됩니다. 만약 제가 적이라면 주력 부대를 계곡으로 유인해 발을 묶어놓고 저 마사토 길을 통해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아군의 후방을 교란할 겁니다. 리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태블릿 PC에는 V437 고지에 대한 수십 페이지 분량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었다. 토양 성분, 경사도, 평균 강수량, 식생 분포. 하지만 그 어떤 데이터도 강철민의 몇 마디 말처럼 그 땅의 본질을 꿰뚫지는 못했다. 그는 지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역사를, 자연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데이터와 숫자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 자신이 그토록 신봉했던 과학이 결국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온 한 인간의 깊이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차 군사적인 주제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강철민은 자신이 어릴 적 저 산 어딘가에서 칡을 캐고 겨울에는 썰매를 탔던 이야기를 무심한 듯 툭툭 던졌다. 리즈는 그 이야기를 통해 딱딱한 등고선과 좌표로만 보였던 땅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추억의 공간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녀 역시 웨스트포인트 시절에 혹독했던 훈련 이야기나 군인 가문에서 자라며 느꼈던 중압감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던 어느 날 새벽 훈련 본부에 긴급 명령이 하달되었다. 비무장지대 남방안 개선에 인접한 독수리 초소 부근에 설치된 무인 감시 장비의 신호가 두절되었다는 것이었다. 단순한 장비 결함일 수도 있지만 위치가 워낙 민감한 지역이라 그냥 넘길 수는 없는 문제였다. 상부에서는 정식 수색대를 보내기 전 상황을 파악하고 장비를 회수할 소규모 정예 합동 정찰팀을 급파하기로 결정했다. 팀은 미군 특수부대원 4명과 한국군 수색대원 3명으로 구성되었다. 리즈는 연합훈련 통제관 자격으로 작전 지휘 및 통신을 담당하기 위해 자원했다. 그리고 팀을 꾸리는 과정에서 그녀는 단 한 사람을 특정하여 요청했다. 강철민 중사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의 지형 판독 능력은 이번 임무에 필수적입니다. 그녀의 요청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강철민은 아무런 이해 없이 자신의 K의 소총을 챙겼다. 전설적인 포수였던 그가 이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자루의 소총을 들고 미지의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다. 정찰팀이 탑승한 헬기는 모든 불빛을 끈 채 지면을 스치듯 낮게 날아 목표 지점 근처에 그들을 내려놓았다. 칠흑 같은 어둠. 인공적인 불빛 하나 없는 최전방의 밤은 도시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와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오직 희미한 달빛과 야간 투시경의 의지에 나아가는 그들의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와 거친 숨소리, 그리고 바람이 수풀을 스치는 소리만이 전부였다. 그곳의 공기는 무거웠다. 수십 년간 쌓여온 분단의 비극과 긴장감이 안개처럼 내려앉아 있는 듯했다. 녹슨 철조망과 낡은 경고판들이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강철민은 대열의 가장 앞에서 길을 열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숲의 일부인 것처럼 조용하고 신중했다. 그는 야간 투시경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흙냄새의 변화로 땅의 습도를 파악했고 동물들의 작은 움직임으로 주변의 이상 유무를 감지했다. 리즈는 통신 장비를 짊어진 채 그의 바로 뒤를 따랐다. 그녀는 야간 투시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넓은 등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이 절대적인 어둠과 미지의 위험 속에서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저 등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다.
몇 시간을 걸었을까? 마침내 그들은 신호가 끊긴 지점에 도착했다. 그곳에 있어야 할 감시 장비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땅바닥에는 무언가에 의해 파헤쳐진 듯한 흔적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은 금속 파편들이 널려 있었다.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니야. 미군 팀장이 나직하게 말했다. 강철민은 땅에 엎드려 흙냄새를 맡았다. 그의 코끝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화약 냄새가 스쳤다. 폭발입니다. 아주 작은 정밀한 폭발. 그가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다. 쾅! 멀리 북쪽에서부터 땅을 울리는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다. 그것은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리즈와 강철민 두 포병의 귀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소리. 바로 적의 장사정포가 불을 뿜는 소리였다. 포격이다. 전원 은폐. 팀장의 외침과 동시에 그들이 서 있던 능선 위로 수십 발의 포탄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세상이 하얗게 번쩍이고 고막을 찢는 폭음과 함께 뜨거운 파편과 흙더미가 사방으로 튀었다. 리즈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바위 뒤에 엎드렸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충격과 공포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몸 위로 자신을 감싸 안는 거대한 그림자를 느꼈다. 흙먼지와 화약 냄새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덮친 것이 강철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폭발의 파편으로부터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세상은 오직 서로의 심장 소리와 지축을 흔드는 포석만이 존재하는 공간이 되었다. 포격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거대한 철퇴가 대지를 연거푸 내리치는 듯한 충격이 계속되었다. 리즈는 강철민의 단단한 품 안에서 그의 심장이 자신의 등 뒤에서 미친 듯이 뛰고 있음을 느꼈다. 공포와 혼돈 속에서도 이상하게 그 심장 소리는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자신을 보호하는 이 남자의 존재가 찢어지는 폭음보다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포격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하지만 폭음이 사라진 자리는 이명과 함께 더욱 깊은 정적이 채웠다. 리즈의 귀에서는 여전히 윙하는 소리가 맴돌았다. 괜찮습니까? 자신을 덮고 있던 몸이 천천히 떨어져 나가며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철민이었다. 그는 급히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살폈다. 그의 전투복 등 부분은 파편에 긁혀 여러 군데 찢어져 있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다. 난 괜찮아. 당신은? 문제 없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리즈는 그가 자신을 안심시키려 애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참혹한 주변을 둘러보았다. 조금 전까지 그들이 서 있던 곳은 거대한 웅덩이로 변해 있었고 나무들은 흉측하게 부러지고 불타고 있었다. 다른 대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존슨, 마이클. 리즈가 목청껏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통신기는 이미 포격의 충격으로 박살나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포격이 우리를 노린 게 아니었어. 우리의 퇴로를 차단하고 이 일대를 고립시키려는 목적이야. 리즈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적의 포격은 그들을 직접 살상하려는 조준 사격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왔던 길과 주변의 주요 능선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차단 사격에 가까웠다. 아마 곧 수색조가 올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걸 알고 있을 테니. 강철민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리즈는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적이 포격까지 감행한 이상 이곳은 이미 단순한 정찰 지역이 아닌 교전 지역으로 변했다. 아군 수색대가 섣불리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때 멀리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소총을 움켜쥐고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손전등 불빛과 함께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들려왔다. 북한군이었다.
포격 이후 상황을 확인하러 온 수색조인 듯 했다. 들키면 끝이다. 리즈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다. 그 순간 강철민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가파른 절벽 아래를 가리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먼저 몸을 날려 절벽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리즈는 망설일 틈도 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몸을 숨긴 곳은 절벽 중턱에 교묘하게 파인 작은 동굴이었다. 사람이 겨우 웅크리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어깨를 맞댄 채 웅크렸다. 위에서는 북한군 수색조의 목소리와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리즈는 자신의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강철민의 전투복 소매를 꽉 붙잡았다. 강철민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커다란 손으로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강인했다. 그 온기가 그녀의 공포를 조금씩 녹여주었다. 다행히 북한군 수색조는 동굴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갔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두 사람은 긴장이 풀리며 동시에 깊은 숨을 내쉬었다. 좁은 동굴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서로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숨결과 체온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낮이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절대적인 거리였다. 이 강철의 어둠 속에서 군인의 계급도 국적도 심지어 성별의 차이도 희미해졌다. 오직 살아남아야 하는 두 인간, 서로에게 유일한 의지가 되는 두 개의 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왜? 군인이 됐지? 정적을 깬 것은 리즈였다. 그녀 스스로도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극한의 상황이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질문을 끄집어낸 것일지도 모른다. 강철민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리즈는 그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지키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외로 담담한 대답이 돌아왔다. 가족 그리고 이 땅. 제가 포를 쏘는 이유는 무언가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대위님은 어떻습니까? 리즈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군대는 증명의 공간이었다. 할아버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문의 명예를 빛내고 남자들에게 뒤지지 않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최고의 엘리트가 되어 정상에 서는 것. 그것이 그녀가 군인이 된 이유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그녀가 좇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이기고 싶었어.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았지.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 자조적인 고백이었다. 강철민은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어줄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나를 지키기 위해 몸을 날렸을 때 깨달았어. 진정으로 강하다는 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는 걸.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세계가 또 한 번 무너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가치관이 세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옆에서 함께 숨 쉬고 있는 이 남자가 있었다. 동굴 밖으로 희미한 별빛이 새어들어왔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그들은 그 어떤 언어보다도 더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었다. 포화가 휩쓸고 간 절망의 땅 강철의 어둠 속에서 서로의 존재라는 작은 별빛에 의지한 채 두 개의 외로운 별은 그렇게 서로를 비추고 있었다. 동굴 안에서의 밤은 길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리즈와 강철민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들은 더 이상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어깨를 맞대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그들은 동굴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서로의 심장 박동이 마치 하나의 메아리처럼 좁은 동굴 안을 채우는 듯 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강철민이 먼저 몸을 움직였다. 이대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날이 밝으면 적의 수색 범위는 더 넓어질 겁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어디로? 왔던 길은 막혔고 사방이 적의 관측 범위 아니야. 리즈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그녀의 머릿속 군사 지도는 온통 붉은색, 즉 위험 지역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장 안전한 행동은 최대한 은폐한 채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길로 가야 합니다. 강철민의 대답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동굴 밖으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주변 지형을 살폈다. 우리가 온 길의 반대편 북쪽으로 능선을 넘을 겁니다. 저 너머에는 아군의 불사조 초소가 있습니다. 적들은 우리가 당연히 남쪽으로 후퇴하려 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쪽에 수색을 집중할 겁니다. 가장 위험해 보이는 적의 심장부 쪽으로 파고드는 것이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친 짓처럼 들렸다. 교범에는 없는 완전히 상식에 반하는 계획이었다. 리즈의 모든 훈련 경험과 데이터 분석 능력은 그 계획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철민의 눈을 보았다. 그 깊은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아닌 이 땅의 모든 길을 꿰뚫고 있는 자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악마의 눈물을 명중시켰던 그 눈, 대화력전 훈련에서 적의 허를 찔렀던 바로 그 통찰력이었다. 리즈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녀가 평생 믿어온 교범과 데이터, 이성적인 판단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 이 남자 그의 경험과 직관, 그리고 알 수 없는 신뢰를 따를 것인가?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마신 후 자신의 소총을 고쳐 잡았다. 좋아. 길을 안내해 강중사. 그녀의 결정에 강철민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여정은 상상 이상으로 험난했다. 날카로운 바위와 덤불이 우거진 능선을 소리 없이 기어오르고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좁은 절벽길을 지났다. 리즈는 몇 번이나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 그때마다 뒤따르던 강철민의 단단한 팔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다. 그의 손은 말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그녀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강철민이 길을 찾는 데 집중하는 동안 그녀는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 주변을 경계하고 적의 예상 이동 경로를 분석했다. 그의 야생적인 직관과 그녀의 체계적인 분석 능력이 합쳐져 두 사람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능선의 정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강철민이 갑자기 리즈의 팔을 잡아 끌며 땅에 엎드리게 했다. 거의 동시에 그들의 머리 위로 예광탄이 섬광을 그리며 날아갔다. 적의 순찰조였다. 불과 50m 전방 그들이 넘어가려던 능선 바로 너머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강철민의 예측대로 적들은 남쪽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소리를 냈거나 늦게 발견했다면 벌집이 되었을 것이다. 두 사람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덤불 속에 몸을 숨겼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적들의 목소리가 바로 지척에서 들려왔다. 그 순간 리즈는 자신의 옆에 엎드린 강철민의 눈이 무섭도록 차갑게 빛나고 있음을 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온화하고 과묵한 포수의 눈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적을 향한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는 것을 지키려는 전사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에게서 압도적인 위압감을 느꼈다. 다행히 적들은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 두 사람은 한참이 지나서야 굳었던 몸을 겨우 움직일 수 있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강철민이 속삭였다.
그의 말대로 능선 너머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이 보였다. 아군 초소의 식별등이었다. 안도감과 함께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리즈는 휘청거렸다. 그때 강철민이 그녀의 몸을 부축했다. 그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쌌다. 너무나 가까운 거리, 그녀는 그의 거친 숨결과 땀 냄새, 그리고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는 소리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지난밤 동굴에서 느꼈던 것과는 다른 살아있다는 강렬한 실감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한 채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초소를 향해 걸었다. 마침내 초소의 철문 앞에 도착했을 때 경계 근무를 서던 한국군 병사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다. 따뜻한 물과 전투 식량, 그리고 안전한 공간. 지옥과도 같았던 밤을 보낸 두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은 천국처럼 느껴졌다. 치료를 받고 상황 보고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초소 한편에 나란히 앉아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여명이었다. 밤새 그들을 짓눌렀던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감정이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다. 그들은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 그 경험은 악마의 눈물 내기나 연합훈련의 성과 같은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두 사람의 영혼을 잇는 강력한 유대감을 만들어냈다. 리즈는 자신의 옆에 앉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남자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흙먼지와 상처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모습보다도 강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심장이 폭격의 굉음이 아닌 그의 존재만으로도 세차게 울리고 있다는 것을. 그 격렬한 울림은 마치 메아리가 되어 그의 심장에도 닿고 있는 것 같았다. 어젯밤 강철의 어둠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찬란한 여명 속에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불사조 초소에서 뜬 눈으로 맞이한 여명은 두 사람에게 단순한 아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주어진 삶의 증표였고 모든 것이 변해버린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헬기를 통해 훈련 본부로 귀환한 그들은 영웅과도 같은 대접을 받았다. 실종되었던 다른 대원들 역시 다른 지점에서 무사히 구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지는 안도와 환호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이 겪은 사건은 단순한 조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적의 도발이었고 민감한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벌어진 한미연합정찰팀에 대한 공격이었다. 사안의 중대성만큼이나 양국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엄중했다. 리즈와 강철민은 영웅 대접을 받을 틈도 없이 곧바로 합동조사단의 강도 높은 신문을 받아야 했다. 조사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내려앉은 창문 하나 없는 밀실이었다. 한쪽에는 미군 법무관과 정보 분석가들이, 다른 한쪽에는 한국군 헌병대와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영웅의 귀환을 축하하는 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오직 사실과 절차 그리고 책임 소재에만 관심이 있는 냉혹한 분석가들이었다. 먼저 신문을 받은 것은 리즈였다. 현장 지휘관이자 미군 장교인 그녀의 증언은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였기 때문이다. 스톰 대위, 다시 한번 묻겠다. 적의 포격 이후 왜 교범에 명시된 대로 현장에서 최대한 은폐하며 구조를 기다리지 않았나? 왜 굳이 더 위험한 북쪽으로의 이동을 감행했지? 그것은 명백한 교범 위반이다. 미군 조사단장인 스틸웰 대령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리즈는 지친 기색 없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푸른 눈은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확고한 신념으로 빛나고 있었다. 교범은 최선의 상황을 가정한 지침일 뿐 모든 변수를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당시 현장은 적의 수색조가 활동을 시작한 교전 지역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고립된 표적이 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북쪽으로의 이동은 위험해 보였지만 적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가장 생존 확률이 높은 길이었습니다. 그 생존 확률은 누가 판단했나? 대위의 분석인가? 아닙니다. 강철민 중사의 판단이었고 저는 그 판단을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조사실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술렁였다. 미군 장교가, 그것도 웨스트포인트 수석 졸업생인 엘리트가 한국군 부사관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사실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다. 강 중사의 판단을 신뢰한 근거는 무엇인가? 데이터나 명확한 정보가 있었나?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데이터가 담지 못하는 이 땅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적의 의도를 꿰뚫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뮬레이션 훈련에서 이미 한 번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의 판단은 우리 모두를 살렸습니다. 리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언했다. 그녀는 강철민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겪고 확인한 진실을 증언하고 있었다. 그녀의 확신에 찬 태도에 미군 조사단은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못하고 잠시 침묵했다. 다음은 강철민의 차례였다. 그는 리즈와는 다른 방식으로 조사단을 압도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질문에 대해 자신이 보고 듣고 판단한 사실만을 군더더기 없이 담담하게 설명했다. 왜 북쪽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판단했나? 한국군 정보사 요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젯밤의 지형과 바람, 그리고 적들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그려지는 듯 했다. 길짐승들도 위험에 처하면 사냥꾼이 예측하지 못하는 길로 달아납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적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길, 즉 우리의 퇴로에 덫을 놓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모르는 길,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길로 가야만 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도박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계산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이 땅의 사나를 누비며 체득한 생존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조사실 안에 그 누구도 그의 논리를 반박할 수 없었다. 몇 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신문이 끝났다. 녹초가 된 두 사람은 조사실 밖 복도에서 마주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많은 감시의 눈들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음을 알기에 그들은 함부로 말을 섞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리즈가 먼저 행동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다른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의 전투복 소매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주었다.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뢰와 동지애가 담겨 있었다. 고마워, 강 중사. 당신 덕분에 살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강철민은 대답 대신 그녀의 어깨에 붙어있던 작은 나뭇잎 하나를 조용히 떼어주었다. 대위님 덕분에 저도 무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미군 장교와 한국군 부사관이라는 계급의 벽이 존재하지 않았다.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고 서로의 등을 지키고 차가운 신문실 안에서 서로의 신념을 지켜준 두 전우. 그리고 그 이상의 감정이 말없이 오고 가고 있었다. 어두운 복도 끝에서 비쳐 들어오는 여명이 두 사람의 모습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다. 조사단의 최종 보고서는 리즈의 증언과 강철민의 판단을 전적으로 수용했다. 그들의 행동은 교범을 뛰어넘는 최상의 판단이었으며 연합군의 위기대처 능력에 새로운 귀감이 되었다는 극찬이 덧붙여졌다. 두 사람은 하루아침에 징계 대상자에서 전쟁 영웅으로 위상이 바뀌었다. 양국군 수뇌부는 이번 사건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로 결정했다.
리즈와 강철민에게는 각각 미 육군 공로 훈장과 대한민국 충무무 공훈장이 수여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영웅이라는 칭호는 달콤한 과실인 동시에 무거운 족쇄였다. 강철민에게 영웅이라는 수식어는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하고 불편했다. 그는 조용한 일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포와 교감하고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는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찬사는 오히려 견디기 힘든 소음이었다. 부대원들은 그를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못했다. 그에게는 그 미묘한 거리감이 훈장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반면 리즈에게 영웅 칭호는 익숙한 것이었다. 군인 가문에서 자란 그녀에게 명예와 훈장은 언제나 추구해야 할 목표였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영광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강철민의 등에 업혀 영웅이 되었다는 부채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영광이 그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기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져나왔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미국에 있는 리즈의 아버지, 미 육군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인 제임스 스톰 대장에게까지 소식이 들어간 것이다. 딸이 적진에 고립되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에 놀란 그는 즉시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아왔다. 기지 내 VIP 숙소에서 마주한 아버지 앞에서 리즈는 오랜만에 군인이 아닌 딸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리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아버지, 전 괜찮아요. 보시다시피 멀쩡합니다. 멀쩡하긴. 보고서를 읽어봤다. 한국군 부사관 하나의 판단에 내 목숨을 걸어. 내가 웨스트포인트에서 배운 게 고작 그거냐? 제임스 스톰 대장의 목소리는 천둥과도 같았다. 그는 딸의 안위보다 딸의 판단력과 가문의 명예에 흠집이 갔다는 사실에 더 분노하는 듯 했다. 그 부사관 하나가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교범보다 더 현명한 판단으로요. 리즈는 지지 않고 맞섰다. 감정적인 소리 집어치워라. 너와 그 부사관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도 안다. 당장 그 관계를 정리해. 스톰 가문의 장교가 일개 부사관과 스캔들이라니 용납할 수 없다. 관계라뇨? 그는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제가 가장 신뢰하는 전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 감정을 정리하라고 명령할 권리가 없으십니다. 리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푸른 눈이 분노로 타올랐다. 그녀는 평생을 아버지라는 거대한 그림자 밑에서 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강철민을 만나고 죽음의 문턱을 넘으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기준과 신념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날 밤 리즈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의 반대는 예상했던 것이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자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와 강철민의 관계는 과연 무엇일까? 전우애? 신뢰? 아니면 그 이상?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며칠 후 훈장 수여식이 열렸다. 양국의 주요 장성들이 모두 참석한 성대한 행사였다. 번쩍이는 플래시와 박수갈채 속에서 리즈와 강철민은 나란히 서서 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수여식이 끝나고 이어진 연회, 시끄러운 음악과 사람들 속에서 두 사람은 잠시 빠져나왔다. 그들은 훈련장 한편 K9 자주포 천둥이 서 있는 곳으로 향했다. 처음 그들의 인연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달빛 아래 거대한 자주포는 마치 잠든 거인처럼 고요했다. 이런 건 역시 익숙해지지가 않는군요. 강철민이 먼저 침묵을 깼다. 나도 그래. 진짜 영웅은 당신인데. 왠지 내가 당신의 영광을 훔친 것만 같아. 리즈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아닙니다. 대위님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둘 다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때 리즈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강 중사, 당신이 악마의 눈물을 맞췄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강철민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 리즈는 용기를 얻었다. 그땐 정말 어리석고 오만한 생각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진심이야. 물론 결혼이나 임신 같은 그런 건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말을 더듬었다. 그녀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나는 당신을 더 알고 싶어. 전우로서만이 아니라.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철민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고 돌려 세웠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투박하지만 강인한 입술을 그녀의 입술에 포겠다. 그것은 불같이 격정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조심스러운 입맞춤이었다. 화약 냄새와 강철의 냉기만이 가득했던 훈련장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리즈는 숨을 몰아쉬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에는 밤하늘의 모든 별이 담겨 있는 듯했다. 내기, 아직 유효한 겁니까? 강철민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와 함께 진지함이 묻어 있었다. 리즈는 눈물을 머금은 채 환하게 웃었다. 물론이지, 이 바보 같은 영웅아. 두 사람의 길고 길었던 오해와 갈등, 그리고 생사를 넘나드는 여정은 마침내 하나의 마음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그날 밤의 입맞춤 이후 리즈와 강철민의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마음을 숨기거나 탐색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많지 않았다. 길었던 한미연합훈련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고 리즈를 포함한 미군 파견 부대의 본국 귀환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영웅이라는 칭호와 아버지의 감시,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시선들 때문에 두 사람은 대놓고 만날 수 없었다. 그들은 훈련장의 소음과 인파 속에서 짧은 눈빛을 교환하고 야간 경계 근무 시간을 틈타 잠시 손을 잡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짧은 만남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더 애틋해졌다. 귀환을 이틀 앞둔 마지막 주말, 강철민은 리즈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잠깐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화려한 도시나 근사한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훈련장에서 차로 1시간쯤 떨어진 철원 북쪽의 작은 민통선 마을이었다. 바로 강철민이 나고 자란 고향이었다. 마을은 시간이 멈춘 듯 고즈넉했다. 낮은 돌담과 낡은 슬레이트 지붕 밭에서 일하는 노인들의 모습은 리즈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강철민은 그녀를 데리고 마을 뒷산의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언덕 위에는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어릴 적 제 놀이터였습니다. 저 나뭇가지에 그네를 메고 놀았고 여름에는 저 그늘에서 낮잠을 잤고 가을에는 저 아래서 친구들과 딱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는 느티나무의 거친 표피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제가 군인이 되어 지키고 싶었던 땅이라는 게 사실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나무, 저 아래 우리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저녁밥 짓는 냄새. 그런 사소한 것들입니다. 리즈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서서 그가 바라보는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가 왜 그토록 강할 수 있었는지. 그의 강함은 명예나 승리에 대한 집착이 아닌 뿌리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세계에 온전히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이 휴전선 너머의 산 능선을 물들이는 광경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곧 돌아가야 해. 리즈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알고 있습니다. 강철민의 대답은 담담했다. 하지만 그의 옆모습에는 짙은 아쉬움이 서려 있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녀의 질문에 그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 그것은 다 쓴 155mm 포탄의 신관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부분을 모두 갈아내고 표면을 매끄럽게 닦아 작은 조각품처럼 만들어 놓았다. 이것은 천둥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제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 쥐었다. 저는 이 땅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곳에는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 강철 조각이 저를 대신해서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그것은 반지도 화려한 선물도 아니었다. 하지만 리즈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죽음의 포화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었던 강철, 그리고 그 강철에 자신의 마음을 새겨 넣은 한 남자의 진심이었다. 기다려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길이 있으니.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약속해 주십시오. 당신 자신을 지키겠다고. 당신은 이제 당신 혼자만의 몸이 아니니까. 리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손에 쥔 신관을 가슴에 꼭 품었다. 바보. 기다려달라고 말해야지. 그래야 내가 돌아올 명분이 생기잖아. 그녀는 눈물을 닦고 그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나도 약속할게. 반드시 돌아올 거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당신이 지키는 이 땅으로, 당신이 있는 이곳으로. 그러니까 당신도 나를 기다려줘. 얼마든지. 강철민의 짧은 대답 속에는 천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약속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느티나무 아래서 마지막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것은 이별의 입맞춤이 아니었다. 강철처럼 단단하고 이 땅처럼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맹세의 입맞춤이었다. 다음 날 미군 부대의 귀환일. 리즈는 수송기에 오르기 전 활주로 저편에서 자신을 묵묵히 바라보고 서 있는 강철민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았다. 경례도 손짓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떤 작별 인사보다도 더 애틋하고 간절했다. 수송기의 문이 닫히고 거대한 기체가 이륙하기 시작했다. 창문 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그의 모습을 보며 리즈는 가슴에 품은 강철 조각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서로를 향한 기나긴 기다림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군인의 보폭처럼 더디지만 어김없이 흘러갔다. 리즈가 떠난 철원의 훈련장에는 몇 번의 계절이 더 피고 졌다. 강철민의 K9 자주포 천둥은 여전히 굉음을 울리며 철의 삼각지를 뒤흔들었고 그의 명성은 전설이 되어 새로 들어오는 신병들에게 회자되었다. 그는 변함없이 과묵했고 성실했으며 최고의 포수였다. 하지만 그의 동료들은 알고 있었다. 휴식 시간이면 막사 한편에 앉아 낡은 편지지를 몇 번이고 읽어내리는 그의 모습이나 서쪽 하늘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아주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다는 것을. 리즈의 시간은 또 다른 종류의 전쟁이었다. 미국으로 돌아간 그녀는 영웅이라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수많은 인터뷰와 보고회, 그리고 아버지의 끊임없는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그녀의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언제나 강철로 만든 작은 신관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좌표와도 같았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한국어 공부에 매달렸고 한미연합작전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섭렵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키웠다.
그녀는 단지 사랑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한 실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 당당하게 그의 곁에 서고 싶었다. 두 사람을 이어준 것은 비정기적으로 오가는 투박한 군용 우편과 일주일에 한 번 서로의 시간을 쪼개어 겨우 연결하는 화상 통화였다. 화면 속 서로의 얼굴은 종종 끊기고 흐릿했지만 그들은 그 너머에 있는 서로의 진심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오늘 사격 훈련은 어땠어? 늘 똑같지 뭐. 당신 없는 훈련장은 좀 심심하군. 거짓말. 내가 있어서 시끄러웠다는 뜻이지? 아니, 당신 목소리가 없어서 너무 조용하다는 뜻이야. 무심한 듯 던지는 강철민의 한마디에 리즈는 지구 반대편에서 밤새 보고서를 쓰다 쌓인 피로를 모두 잊을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강철과 통신망을 넘어 서로의 심장을 데우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1년하고도 6달이 흐른 어느 가을날. 기회는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자에게 찾아왔다. 주한미군 사령부 내에 새로운 한미연합화력운용 분석실이 창설되었고 초대 실장으로 파견될 장교를 선발하게 된 것이다. 야전 경험과 연합작전 이해도 그리고 유창한 한국어 능력을 모두 갖춘 최적임자.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그 자리에 임명된 것은 바로 엘리베자스 리즈 스톰 대위, 이제 막 소령으로 진급한 그녀였다. 그녀는 가장 먼저 강철민에게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대신 짧은 휴가를 내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같은 시각 강철민은 며칠간의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오랜만에 고향집을 찾았다. 그는 늘 그랬듯 어머니의 따뜻한 밥을 먹고 마을 뒷산 언덕의 느티나무를 찾았다. 그곳은 이제 그에게 단순한 추억의 장소가 아니었다. 떠나간 연인을 향한 그리움과 돌아오리라는 믿음을 간직한 약속의 장소였다. 가을 햇살이 부서지는 느티나무 그늘 아래 서서 먼 곳을 바라보던 그의 귀에 등 뒤에서 들려오는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땅의 모든 소리에 익숙한 그였지만 그 발소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그의 심장을 향해 걸어오는 유일한 소리였다. 그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곳에는 군복이 아닌 소박한 원피스 차림의 리즈가 서 있었다. 조금 더 길어진 금발을 바람에 흩날리며 눈물과 미소가 뒤섞인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지. 아니, 당신이 올 줄 알았으니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1년 반의 시간을 뛰어넘어 서로를 깊이 끌어안았다. 리즈는 그의 넓은 품에서 익숙한 흙냄새와 화약냄새, 그리고 햇볕 냄새를 맡으며 비로소 집에 돌아왔음을 실감했다. 강철민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반쪽을 되찾은 듯한 완전한 평온을 느꼈다. 이제 안 가. 아예 발령받고 왔어. 평택기지로. 잘했어. 여기서 당신이랑 같이 살 거야. 당신이 지키는 이 땅에서. 그들의 재회는 그렇게 요란하지 않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약속의 확인으로 이루어졌다. 이듬해 봄 두 사람은 바로 그 느티나무 아래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강철민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그의 부대 동료 몇몇이 전부였다. 리즈의 쪽에서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 제임스 스톰 대장이었다. 그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턱시도 대신 말끔한 한국군 중사 예복을 차려입은 강철민에게 다가와 말없이 악수를 청했다. 그 투박한 악수 속에 아버지가 딸의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평택의 작은 군인 아파트에서 시작되었다. 리즈는 연합사령부의 유능한 분석 장교로 강철민은 여전히 철원의 포병 부대를 지키는 전설적인 포수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주말이면 그들은 군복을 벗고 평범한 부부로 돌아갔다.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하고 강철민의 고향 집에 찾아가 밭일을 도왔다. 리즈는 서툰 솜씨로 김치를 담갔고 강철민은 그런 그녀를 위해 장작을 패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싸우는 법이 없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서로의 등을 지켜본 그들에게 사소한 문화의 차이나 성격의 다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결혼 1년째가 되던 어느 겨울날 리즈는 떨리는 손으로 강철민에게 작은 테스트기를 내밀었다. 2개의 붉은 줄. 새로운 생명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신호였다. 그 순간 언제나 강철처럼 단단하고 무심해 보였던 강철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굵게 흘러내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내를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악마의 눈물을 명중시켰던 그 어떤 순간보다도 더 벅차고 완전한 기쁨이었다. 10달의 기다림 끝에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다. 아이는 강철민의 깊은 눈매와 리즈의 금빛 머리카락을 반씩 닮아 있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터뜨린 우렁찬 울음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웃었다. 그것은 더 이상 포화 속에서 들려오는 비명이 아니었다. 전쟁과 갈등, 오해와 편견을 모두 이겨낸 사랑의 결실이 만들어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리아였다. 이름은 뭘로 할까? 리즈의 질문에 강철민은 갓 태어난 아이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대답했다. 세진. 세상을 보배롭게 하라는 뜻이야. 이 아이는 파괴가 아닌 사랑을 위해 살아갈 테니까. 강철의 포신 위에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이제 작고 따뜻한 생명을 품에 안으며 비로소 완성되었다. 진정한 강함은 무언가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며 진정한 승리는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그들은 서로를 통해 배웠다. 약속의 땅 대한민국에서 2개의 별은 마침내 하나의 가족이 되어 영원한 빛을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희망의 아리아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